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도 2023년 봄 대비 기초 파트 기초영양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탄수화물의 최종 대사 산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6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6개의 영양소가 있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 물은 그 형태 그대로 흡수가 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분자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쪼개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형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종 대사산물 포도당,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포도당 말고도 단당류들이 있죠. 뭐 자당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인체에서 사용되는 아이는 포도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해 시 암모니아 생성으로, 자,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이 아이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 저하 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키워드 2개 또 하나 더 찾는다면 간 기능.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는 해부에서 간의 기능 중에 단백질 대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간이라고 하는 아이가 단백질 대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가 혈액 안에 그대로 있게 되면 유발되는 질환은 간성훈수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이때 간의 역할은 암모니아가 배출되기 쉽도록 요소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만약에 저하된다 그러면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단백질 노폐물이 많이 쌓이지는 않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나왔다. 그리고 간에서의 기능 저하다. 답은 단백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창상 치유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자, 상처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영양소, 세포를 생각하신다면 세포의 기본 구성은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져 있어요. 세포막이죠. 세포막의 구성은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다라고 하면 단백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여기서 인지질이니까 지방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지방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 소화효소가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병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특히 소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방을 많이 권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상처와 관계 있는 비타민 누구다? 비타민 C가 되죠. 답은 2번인데요. 비타민 C는 결핍증에 아주 독특한 아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괴혈병이라고 해서 잇몸 출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상처 치유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세포 재생에 좋은 이제 효과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답은 2번 단백질과 비타민 C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다음 비타민 결핍 중 결핍 시 각기병과 다발성 신경염. 자, 지금 키워드가 2개 나왔어요. 비타민 결핍이다 라고 했었고 각기병과 다발성 신경염을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 아이의 답은 비타민 B1입니다. 자, 칼슘 무기질이죠. 칼륨도 무기질입니다. 자, 비타민 B2도 결핍증이 있는데 얘는 구강염, 구순염, 그리고 빈혈이라고 하는 결핍증을 가지고 있어요. 구강염, 구순염은 이제 입술 쪽으로 이렇게 허는 듯한 걸 보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B6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비타민 B6는 결핍증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게 있죠. 네, 결핵약 중에 이소나이아지드라고 해서 자, 요런 약물이 있어요. 이소나이아지드인데요. 요걸 복용할 때 함께 복용. 이거 뒤에 이제 문제가 나와서 우선 이렇게만 써드릴 건데요. 결핵약 이소나이아지드의 부작용이 말초신경염입니다. 그래서 이 말초신경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복용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바로 나왔죠? 결핵약 나왔고요. 이소나이아지드라고 하는 약물이에요. 1차 약에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이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바로 말초신경염이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섭취하는 비타민은 비타민 B6라고 합니다. 자, 비타민 B2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비타민 B1, 비타민 B12 이 아이는 악성 빈혈로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또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글씨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안 써졌네요. 네. 악성 빈혈이고요. 자, 니아신이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도 비타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말로 니코틴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니아신, 나이아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의 결핍증에 좀 특이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올 텐데 펠라그라 3D라고 해서 세 가지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먼저 치매, 피부염, 설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 니아신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겨울철 굳이 계절을 이야기했네요. 아기에게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D. 자, 비타민 D와 관계되는 것이래요. 자, 비타민 D와 관계된 거 봤더니 광선이네요. 비타민 D는 영양소로도 흡수될 수 있지만 일광욕을 통해 몸에서 합성되기도 하죠.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이 특정 광선에 의해서 비타민 D로 변화되는데 그 아이는 자외선입니다. 자,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광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는데 적외선은 이 따뜻함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고온질환과 관련된 아이가 바로 적외선이고요. 자외선은 강한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한 빛으로서 이 아이가 지금 이거 환경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외선의 역할은 일광 소독의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나왔던 비타민 D 합성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7번입니다. 영양소의 결핍증에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영양소의 결핍증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비타민인데요. 비타민을 제외하고도 결핍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볼 건데요. 비타민 B1, 악성빈혈 아니죠. 비타민 B1의 결핍증은 각기병입니다. 비타민 B2, 펠라그라 아니죠. 아까 펠라그라는 비타민 B3라고 해요. 니코틴산, 나이아신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2는 구순염, 구강염이고요. 구순염, 구강염, 구각염. 자, 비타민 B12 불임 아니에요. 악성 빈혈이죠. 비타민 C는 다발성 신경염이 아니라 괴혈병. 그리고 상처 치유 지연. 자, 단백질 콰시오코. 이 아이가 맞습니다. 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죠. 그래서 결론은 얘가 결핍되면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콰시오커가 생긴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아이가 빼짝 말랐는데 배는 뿔뚝해요. 왜냐면 복수 때문에. 그래서 복수에 의해서
배가 뿔뚝해지고 거기에다 팔다리는 근육층이 손실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느다랍니다. 가느다란 팔다리. 당연히 인체의 면역력, 저항력도 떨어질 거고요. 굉장히 많이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쇠약하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머리카락도 푸석푸석, 뭐 요런 아이들. 전반적으로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 콰시오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슘이 잘 흡수되기 위해 필요한 물질, 짝꿍이 되는 아이가 있네요. 칼슘 하면 짝꿍이 되는 아이, 비타민 C죠. 자, 칼슘 외에 칼슘은 누구랑 먹으면 좋다? 비타민 C. 철분도 짝꿍이 있어요. 철분은 비타민 D. 그리고 아까 나왔던 항결핵제. 이소나이아지드라고 했었죠. 이소나이아지드. 얘는 누구랑 먹는다? 비타민 B6. 이렇게 짝꿍이 있으니까 짝꿍을 기억해 주세요. 자, 9번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족하면 크레틴증 나왔고요. 성인에게 부족하면 점액수종이래요. 자, 얘네 공통 누구랑 관계가 있다? 갑상선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 아이죠. 자,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결핍증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누구냐면 요오드죠. 그래서 무기질을 물어봤으니 답은 누구다? 요오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환자별 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영양소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당뇨가 있다. 그러면 고가 아니라 저열량 시기 해야 되고요. 고혈압 환자 당연히 저지방이겠죠. 저지방과 함께 저염 시기 권장하고 있고요. 위절제 환자 그러면 고단백식이 맞습니다. 위절제가 왜 고단백식이지? 덤핑 신드롬을 고려하시면 되겠죠. 덤핑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주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적게 줘야 돼요. 갑작스런 혈당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저탄수화물 시기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준다. 그래서 3번은 우선 괜찮네요. 신부전, 고칼륨 시기 아니죠? 자, 신부전은 이렇게 딱 2개는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 그리고 무기질 중에 철분 요 2개를 제외하고는 다 제한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칼륨도 제한하고요. 자, 간부전이 있다 저단백식이 얼핏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틀리죠. 그냥 간부전은 고단백식이에요. 왜냐하면 간세포 재생을 위해서죠. 하지만 중요한 거 있죠. 간부전이 심해지면서 간성 혼수가 나타났다. 그럼 이때는 암모니아 대사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때는 저단백식이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기초영양 문제 너무 쉽다. 쉽습니다. 네,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전반적으로 내용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